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대광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2030 교통개혁안을 내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겼고 이 내용들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서울 집값에 또는 수도권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을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제가 국토부에서 올린 자료를 좀 다운받아 왔는데요. 인터넷에 가시면 누구든지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지만, 찾아보셔도 되지만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광역 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도 30% 절감, 환승시간도 30%로 감소해서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우리가 작성할 때 뭐 이런 거 잘 짜맞추잖아요. 뭐 333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좀 문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행시간을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30분대로 단축을 시키고 돈도 30% 깎아주고 그리고 환승할 때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환승 시간도 30%로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쓸데없는 내용은 좀 지나갈게요. 그래서 주요 거점까지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TX가 있죠. GTX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A 노선을 2023년 그리고 신안산선이라는 게 있어요. 신안산선도 2024년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GTX B 노선, C 노선은 조기 착공하겠다. 수도권의 77%가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좀 화두가 됐던 게 서부권의 신규 노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GTX D 노선이 생기는 게 아니냐? A, B, C 다음에 D 노선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D 노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기 신도시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3기 신도시냐 이랬죠. 조금 있으면 4기 신도시도 나올 겁니다. 아마 GTX, D, E, F, G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물론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멀리서 타면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지하철이나 이런 게 연결이 돼도 오래 걸리니까 4호선 과천선이 4호선이죠. 과천 4호선에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개량해서 급행으로 실시하고 급행의 비율을 2배 이상 높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과천 4호선을 왜 급행을 할 필요가 있는지 과천이 도대체 뭐가 부족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과천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 과천은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이 과천에 도대체 왜 급행까지 놔주겠다는 건지 정작 급행이 필요한 곳은 3기 신도시 때문에 소외된 일산이나 파주 아니면 인천 쪽이 소외가 됐지 과천 한번 볼게요. 그냥 뭐 아무거나 한번 뭐 찝어서 볼게요. 이 보면은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 지금 짓고 있고요. 분양가가 아니라 가격이 17억입니다. 33평이. 지금 33평이 17억이면은 평당 4,900, 5천만원에 가까이 합니다. 이 강남만큼 비싸죠? 지금 웬만한 강남보다 이 비싼 과천에 도대체 이쪽 사람들이 왜 소외됐다고 느끼는지 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다네요. 과천 쪽에 급행을 좀 투입할 계획이고요. 이거 짠 사람이 과천에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램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램과 트레인을 연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트램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청라에서 거진 한 6년, 7년을 살았습니다. 청라도 핑크빛 미래가 굉장히 있었죠. 7호선 연장된다, 그리고 트램이 돌아다닐 거다, GRT가 돌아다닐 거다, 시티타워가 될 거다. 물론 핑크빛 미래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핑크빛 미래만 제시해놓고 정작 나중에 되면 손을 뗍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면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거죠. 청라 같은 경우도 2013년에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어야 됩니다. 7호선이. 네, 지금은 19년인데 이제 착공했죠. 6년 지나서 착공을 했죠. 빨라야 4, 5년 뒤입니다. 그러면은 계획된 것보다 10년이 느려지는 거죠. 이렇게 지하철 하나도 쉽게 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속 또 볼게요. 청라도 트램 비슷한 GRT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타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직접 타봤는데 바로 가는 버스가 더 빠릅니다. 도시를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유용할지 몰라도 이게 중간이나 아니면 처음에 있는 사람은 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훨씬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라 살았지만 실제 GRT보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도권에 이제 제2 외곽 순환도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안쪽에 있는 게 외곽 순환도로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바깥쪽에 제2 외곽 순환도로를 빠르게 완성하겠다. 그리고 차가 막히는 구간에는 대심도 지하 도로를 뚫어서 밑에는 승용차가 지나게 하고 위에는 버스가 지나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히는 대심도는 지금 언론에서는 자유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지하화 하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도 조금 의문스러운 게 그곳을 지나면서 한강을 바라보고 바람을 쐬는 의미도 있는데 그걸 지하화 해버리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렇게 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버스 환승은 좀 생략할게요. 버스 환승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또 여기 보시면 환승센터를 지금 강화해서 서울역, 청량리, 여의도, 사당, 강남, 삼성, 잠실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을 빨간색을 이렇게 딱 쳐놨네요.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만들어준 그림입니다. 전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안에 투기를 하세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국토부가 이런 자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할 때도 이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그렇고 교통비를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시행할 것이다. 요금 30% 싸게 해주겠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전기버스, 수소버스 이거는 왜 여기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통망하고 크게 연관이 있나요, 이게? 그래서 정부 예상에는 지금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85분 걸리는 거리를 30분 안에 가고, 송도에서 여의도가 79분 걸리는데 38분 안에 가고, 이거 다 GTX를 얘기하는 거죠. GTX 노선 안에 있는 겁니다. 남양주에서 서울역이 72분인데 36분, 동탄에서 강남역이 70분인데 35분 안에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 한 40분 정도 소비하면은 서울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제2 외곽 순환도로를 빨리 건설하겠다. 이 말인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2 외곽 순환도로가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2 외곽 순환도로가 여기 사는 사람들을 위한 순환도로가 아닙니다. 이거를 만든 이유는 물류 거점을 확보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양평이나 뭐 여기 포천에 있는 사람이 동탄이나 이천에 갈 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동탄에 있는 사람이 김포 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파주에 있는 사람이 양평 갈 일이, 뭐 이거 양평은 놀러 갈 수도 있으니까 가끔, 뭐 포천이나 이천 갈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천에 있는 사람이 강남 갈 일이 많고, 포천에 있는 사람이 광화문 갈 일이 많고, 파주에 있는 사람이 합정 갈 일이 많고, 송도에 있는 사람이 강남 갈 일이 많고, 동탄에 있는 사람이 어디 뭐 여의도 갈 일이 많고, 오히려 이런 경우의 수가 더 많지 않겠어요? 실제 이 제2 외곽순환도로는 조금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셔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 거점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마치 교통망 개선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넣어놨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 제가 예전에 2017년 8.2 대책이 있었죠. 8.2 대책이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이랬습니다. 정부가 투기할 지역을 제가 봤을 때는 알려줬다. 저기를 사라. 정부가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데,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정부가 거길 때려잡는다는데 집값이 오를 거라고? 그런데 사람 심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롤렉스를 안 차고 왔지만, 롤렉스가 100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1500, 1600만원 정도 하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롤렉스 시계를 매장에 가도 돈을 1500, 1600만원 들고 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더 갖고 싶어 하죠. 왜? 남들이 없으니까 내가 더 갖고 싶은 거죠. 만약에 롤렉스 시계를 집 앞에 있는, 동네 앞에 있는 금은방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다면 사람들이 롤렉스를 차고 싶어 할까요? 솔직히 롤렉스보다 디자인이 더 이쁜 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롤렉스는 그냥 딱 봤을 때 롤렉스 돈 좀 있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막 롤렉스가 영롱하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에르메스 가방 같은 경우도, 여자들 이해를 쉽기 위해서, 에르메스 가방 같은 경우도 아무나 들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비싸고 아무나 들지 못하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이죠. 에르메스 디자인이 솔직히 예쁜가요? 여자분들도 이 방송을 좀 시청할 텐데, 에르메스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저게 너무 갖고 싶어요. 저거는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저 디자인이면 저는 너무 만족해요. 이러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열의 7, 8명은 디자인보다는 그 네임밸류, 브랜드 가치, 내가 그걸 들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 이게 더 강해서 그게 갖고 싶은 겁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고 싶으면은 서울의 공급을 늘리든지, 아니면 서울 집값을 정말 낮출 수 있는 대출 이자를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서울 집값은 쉽게 잡힙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요. 근데 이걸 저만 알고 있느냐? 부동산을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 집값이 쉽게 잡힌다는 걸. 그런데 정부는 한 번도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죠. 계속 이렇게 수도권 광역 대책이니 이런 걸 내놓으면서 여기가 교통이 편하니까 여기 가서 사세요, 나가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같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더 나가기 싫어지네. 서울이 더 안전하다는 말이네. 자꾸 이렇게 나를 내몰려고 하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서울 집값을 잡고 싶으면 서울에 공급을 해야 되고요. 재건축, 재개발 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것도 높여주고요. 한강변도 50층씩 짓게 하고, 이렇게 하면 집값이 아마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을 막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틀 전에, 불과 2, 3일 전에 뉴스에 났는데, 그거 반포 어디더라? 이름이 갑자기 아파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반포 그 아리팍 말고 또 다른 데 있죠. 원베일리
원베일리 그 조합장이 이제 정부의 상한제에 반기를 들면서 통매각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죠. 왜냐면 반포 아크러 리버파크가 불과 2, 3일 전에 평당 1억을 찍었습니다. 25평대는 이미 평당 1억을 찍었지만 34평이 34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갑자기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 집도 1억 밑으로는 안 판다. 우리 집도 평당 1억 밑으로는 못 판다. 왜? 옆집이 평당 1억에 팔렸는데 우리 집이 뭐가 부족해서? 나도 그 밑으로는 못 팔아.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남이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1억을 넘겼으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6, 7천인데 보나마나 8, 9천으로 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광역 대책만으로 서울 집값을, 강남 집값을, 마용성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뺄게요. 좀 약간 너무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튼 오늘 이렇게 광역 이 교통망에 대해서 저랑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주에서 서울역까지가 이제 3, 40분대네? 그러면 나는 서울 살지만, 서울에 전세 살지만, 또는 자가지만 내 집을 팔고 파주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 없죠. 서울 사람은 나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파주나 일산이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서울에 있는 수요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는 있는데 집은 한정돼 있죠. 재개발, 재건축 못해서 신축을 꽉 틀어 막았죠. 그랬더니 신축이 순식간에 10억을 넘어버렸죠. 25평도. 이게 과연 정부가 몰라서 그러냐? 저는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국토부에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부동산에 해박하고 이때까지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도 어떻게 하면 집값이 잡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집값이 올라가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대출 금리가 집값을 잡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만간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리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집들이 약간은 집에 시장에 나오면서 좀 뭔가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런 시선을 좀 가졌는데 정부가 신축 아파트를 꽉 틀어 막으면서 그게 완전 달라져 버렸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서 또 판도가 바뀌어 버렸죠.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마음처럼 되진 않지만 잘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역에 파리 대책 때 지정됐다는 거는 여기는 비싸니까 아무나 사지 마세요. 서민들은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더 사고 싶죠. 그래서 가격이 폭등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아까 그 빨간색처럼 강남, 삼성, 잠실, 청량리, 서울역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아마 저곳의 집값은 이제 더 올라갈 겁니다. 저곳을 중심으로 더 환승센터를 개발하고 더 살기 좋게 개발하겠다는 걸 또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나마나 저쪽에 또 집값이 폭등을 할 겁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인데요. 왜 자꾸 이렇게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는지. 물론 저는 상승론자도 하락론자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집값이 너무 비싸버리면 우리 같은 20대 30대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물론 집을 통해서 그동안 돈을 번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보통은 이제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시점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이 오겠죠.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은 서울에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은 교통이 좋아지니까 경기도로 나가야 되나? 만약에 이 교통망을 믿고 경기도로 나간다면 저는 분명 큰 손해를 볼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이 교통망이 제때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제때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걸 이용해서 결국 서울로 이동을 해야 되고
서울의 집값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너무 좀 오늘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너무 좀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좀 뭔가 정부라면 정말 서민을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 알고 있을 텐데 자꾸 이렇게 엇나가는 정책을 펼치니까 그게 조금 아쉬워서 그랬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거는요, 이 광역교통망 대책이 아니라 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 됩니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철회해야 일산이나 파주, 김포, 송도 이런 데에 있던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는 거고요. 열차를 깔아서 빨리 가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주변에 공급을 없애줘야 그들의 집값도, 수도권 외곽의 집값도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평생 벌어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집값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삶의 의욕도 없고. 그런데 반대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집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돼요. 3기 신도시 굳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인구상 신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3기 신도시를 철회하고 이 교통망을 실행한다면 수도권의 집값도 안정화가 될 거고요. 서울의 집값은 당연히 어떻게 해도 잡히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진 않습니다. 아마 서울의 집값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좀 경제 공황이나 경제 위기가 대신 잡아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사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쭉 보다가 너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냥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도대체 알고도 저러는 게 너무 좀 괘씸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을 9년, 10년 해서 수십 채 사고 팔아보고 제가 안 가본 신도시가 없습니다. 동탄, 파주, 일산, 영종도, 다산, 진접, 광명, 서울은 안 돌아다녀 본 데가 없고요. 아파트도 웬만한데 안 가본 데가 없고, 모델하우스는 개장하는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아파트는 거의 다 샀다 팔았다 해봤고요. 그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책이 좀 너무 산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너무 서두에 말이 길었는데 오늘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는 서울의 집값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 수도권도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만 수도권의 집값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